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금 초보자의 증여세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쉽게 이해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 납부는 언제까지 내면 좋을까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22일 날 증여를 했다. 그러면 말일이 바로 11월 8일, 11월 30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말일까지가 바로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0일 날 증여한 경우에는 9월 31일 말일이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말일 언제입니까? 12월 32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넘죠. 바로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증여한다면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하고 내지 않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증여세 플로우 중에서 바로 증여세에 대해서 내거나 안 냈을 때 그 메리트하고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신고 기한 내에 낸다면 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요. 산출세액의 3%를 바로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소신고, 단순 과소신고라고 하는 것은 10%를 더 내야 됩니다. 본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20% 일반 무신고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무신고를 한다. 그러면 40%의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요. 일일당 만분의 2점입니다. 연한산으로 따진다면 8.03%의 또한 그 가산세를 물어야 되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면 3%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3%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세액 공제의 위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억 5천을 성년자녀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한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죠. 3개월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일반적으로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면 얼마입니까? 무려 72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 시간을 놓쳤다면요. 720만 원을 공제받지도 못하고 가산세를 물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되겠죠. 720만 원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한순간의 선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까지 내면 720만 원은 공제받는데 만약에 1월 1일이다. 그러면 그 공제도 못 받고 어떻습니까? 가산세를 물어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고세액 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산가가 있잖아요. 100억 5천만 원을 성년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무려 45억 4천만 원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세액 공제를 한다면요. 신고 납부한다면 3%가 엄청납니다. 1억 3,62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엄청나게 큰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외제 자동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자동차 아주 비싼 고가 자동차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신다면 반드시 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 납부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요. 그 본세의 20%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40%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정도입니다. 이건 누락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요 무려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40%의 추가적인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연단위 8.03%의 또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볼 수 있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으니까 참조하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에 10억 원을 고의로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산세가 40%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무신고 가산세죠. 10억 원에 40%면 4억이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10억 원에 대해서 8.03% 5년 하니까 무려 이것도 4억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만 8억 150만 원을 내야 되고 본세 10억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8억 15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을 납부하지만 신고세액공제 3% 하니까 97% 하면 9억 7천만 원만 내면 끝났을 것을요. 18억 어떻습니까? 15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고납부세액 했다면은 8억 3,1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절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절세 못했다 이거죠. 8억 3,150만 원이라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그리고요. 잘못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안 내면. 그러니 반드시 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괜히 가산세 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 차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요. 신고기한 이후에도 정상 참작해 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후 이후에도 신고납부한다면 가산세가 좀 감면이 됩니다. 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기한에 따라 다른데요. 1개월 이내라면요. 50%를 감면해 주니까 반드시 늦어도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내는 30%고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해 주는데 6개월을 초과한다. 그러면 감면이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숨어 살면 된다. 부가제적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나는 15년 동안 숨어 살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15년 뒤에 호련이 나타난다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5년 동안 피해 다닌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15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호련이 나타났다가 15년 동안 고생하고 세금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부가제적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날 증여했다면요. 15년 경과인 2039년도 5월 10일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 15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을 더 플러스해야 되겠죠. 2039년도 8월 31일 이후에 정말로 호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서 고전에 나타났다. 15년 지났다고 자기 판단해서. 그러면요. 세금 폭탄 맞고요. 만신창이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에 그 나름대로 실전 전문가입니다. 물론 CFP, AFPK 전과목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과 실질을 겸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전체 분야에 대해서 자산관리 아니면 재무설계, 투자 및 절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투자와 절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이 다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무조건 100년 동안의 투자와 절세, 세금 호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증손자녀, 고손자녀 계속 내려간다면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도 충분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NGP 플랜 실행해야 되겠죠. 11월 2024년도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요. 한 달 동안은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저 콘스탄트 김하고요. 평생 100년 동안의 3대에 걸친 100년 대계 자자순선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증여상속세만 절세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절세야 일부 가능하겠지만
그 재산을 받은 자녀나 손자녀는요, 세금 폭탄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3대, 4대, 5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